우리가 저번 시간에요. 왜 용신이 중요하냐면은 사람의 운명을 판단하고 할 때 원국이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원국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10년마다 가는 대운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대운의 흐름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도 우리가 용신을 정확히 뽑아야 됩니다. 용신을 못 뽑고 사주를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역학의 꽃은, 사주의 이론의 꽃은 용신론이에요. 우리가 뭐 비견이 좋냐 겁재가 이것 다 이 십신 이론도 좋냐 나쁘냐 하는 평가를 용신 갖고 하는 거예요. 용신이 돼야 좋은 거고 용신이 안 되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용신을 제일 중요시하는 이유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본 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억부용신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7, 8시간에 걸쳐서 제가 설명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한 게 억부용신법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로 내 힘이 강하면은 힘을 빼라는 거고 힘이 약하면은 힘을 보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강사주는, 그러니까 뭐 내가 비겁이 강해서 신강하든 인성이 강해서 신강하든 신강사주는 힘을 빼는 쪽으로 가라. 비겁이 강하면은 일단 돈이 중요해요. 그래서 재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나를 눌러줘야 됩니다. 자존심을 꺾을 수 있는 관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재관이 용신이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이 강한 사주들은 식신이 들어와야 돼요. 식상이 들어와야지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한 겁니다. 그리고 신약한 사주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식신이 강한 사주는 인성이 들어와야 돼요. 그죠? 식신이 강한 사주는 인성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가 강해서 신약한 사주는 첫째로 내 힘이 자체가 커야 돼요. 비견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관이 강한 사주는 인성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통관용신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걸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용신을 잡는 기본은 억부용신에 있어요. 근데 억부용신이 있는데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주역의 쾌에서 나온 건데요. 주역의 쾌에서 요게 숙해고요. 그 다음에 요게 화캐예요. 요렇게 붙어 있는 캐가 있어. 이거를 수화기제라고 그래요. 우리가 수화기제 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수화기제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주역에서 나오는 건데, 나중에 제가 육효 강의할 기회가 되면 그 주역 설명을 할 건데요. 이 수화기제라는 말은 뭐냐면 요 밑에가 요게 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이 너무 과하면은 뭘로 꺼야 돼요? 물로 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밑에가 너무 그 화기가 강할 경우에 찬 기운, 물은 차고 이거는 더운 기운이에요. 그래서 찬 기운으로 열기를 식혀줘야 된다는 게 수화기제캐입니다. 근데 요 기제라는 뜻이 뭐냐면은 요게 이미 완결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해결됐다. 그러니까 수화기제캐가 일진이 좋을 때 나오면은 사업가한테는 돈 버는 캐예요. 완성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역의 원리를 이 용신에다 집어넣는 게 뭐냐면은 완결됐다. 그래서 이 물과 불, 즉 온도예요, 온도. 그러니까 적당한 온도,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거든요. 적당한 온도가 우리 인간이 살기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온도에 있게끔 사주를 맞춰야 된다라고 보는 이론이 요게 조우용신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우용신법은 뭐냐면은 이 억부용신법을 보조해 주는 방법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용신을 뽑는 데는 이 억부용식이 이게 원칙이고, 여기다가 우리가 보조로서 조우용신을
고려하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사주가 너무 찬 사주들은요 따뜻한 화기운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주가 이렇게 있다 봅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여기에 만약에 묘가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사주는 뭐예요? 임진, 임자월의 무자. 내가 무토인데 대지의 밑에 다 물만 차 있는 거죠. 물론 여기 목도 있지만은 또 그러면 이 사주가 수가 강하다는 얘기는 이 사주가 차다는 뜻이에요. 그죠? 사주가 차요. 그 사주가 찰 때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잘 보세요. 토국수죠. 그러면 억부용시법을 갖고 하면은 용신이 뭐예요? 억부용시법을 갖고 하면은 이게 제다신약이니까 일단 비견이 용신이에요. 그러니까 무토가 용신입니다. 그런데 사실 무토가 있으면 우리가 물론 병화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고 그러지만은 병화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사주 자체에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가 찰 경우에는 따뜻한 즉 화의 기운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화의 기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정화가 들어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즉 이 무토가 대지인데 대지에서 이 정화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병화가 들어와야 돼요. 물론 대지 위에 병화가 있으니까 무토 위에 병화가 있다고 보지만은 일단 원국의 병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라도 10년씩 흘러가는 대운에서라도 아니면은 매년 오는 세운에서라도 병화가 오는 해에 좋은 거예요. 이렇게 조우를 맞춰라 하는 이론이 이게 조우영신법입니다. 근데 이 조우영신법은 이거는 부분적으로만 그러니까 억부용시법이 기준이고 거기에 부분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간이 양권에 양권이면은 이건 병화가 떠야 돼요. 그 다음에 음권이면은 이거는 정화가 떠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만약에 수라고 봅시다. 일간이 만약에 반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사주가 이게 찬 경우예요. 찬 경우. 근데 만약에 사주가 더운 경우를 봐요. 사주가 덥다. 더운 경우를 보면은 자 어떤 사주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병진, 정사 예를 들어서 뭐 병호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가 있다고 칩시다. 미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주는 너무 사주가 덥습니다. 그죠? 엄청난 화기에 있어요. 이렇게 화기에 있을 때는 이거를 식혀야 된다. 근데 식히는데 뭘로 화니까 수를 식혀야 돼요. 그래서 수기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수가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은 임수가 들어오면 안 돼요. 천간에. 왜 그래요? 이거 참 이거 가리키는 놈들이 엉터리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용신은 절대 충이 되는 건 용신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충이 되는데도 용신이 된다면 우리가 충국의 원리를 왜 따집니까? 그것도 용신이 된다면 우리가 삼형사를 왜 따져요?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이게 임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병임충이 되는 거예요. 절대 충국이 들어오는 충은 용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계수만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수가 병화의 경우에 계수가 뭐예요? 이게 양권이니까 똑같이 양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역이 원래 이제 제가 시간상 주역해를 다 설명은 못하지만 주역의 64캐가 바로 이 원리를 이 원리에 의해서 다 그 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의 원리를 모르고 사주 얘기한다는 건 그건 아주 말도 안 되는 상식 이하의 얘기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리키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즉
사주가 더울 때의 수가 용신인데 이때는 반드시 양권이면은 자기 양권의 수가 들어와야 되고요. 음권이면 음권의 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천간에 일단 떠야 돼요, 그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바뀌었다고 봅시다. 병진의 정사의 만약에 병호의 정사일주라고 칩시다. 이때는 이게 임수가 딱 떠야 돼요. 왜냐하면 개수는 절대 용신이 될 수가 없어요. 개수가 뜨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정계축이 됩니다. 근데 임수가 뜨면 이건 합이 돼요. 어쨌든 임수가 떠야 돼. 그런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 참 10년을 공부한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러고도 개업을 해서 뭐 돈을 잘 벌어먹는 데니까 할 말이 없지만은 봐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우리가 합의됐다고 칩시다. 난 이게 정임 한목이에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는데 정임 한목이다. 한목이라 그래서 임수가 변화돼 갖고 예를 들어서 이게 간목이 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합의됐다 하더라도 임수 자체는 이거는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변화. 즉 우리가 이게 뭐예요? 수국화. 정관이죠. 정관이라는 십신에서의 그 정관의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관은 있는 거야. 있고 이 한목이 됐다는 합이 간목의 의미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뿐이지 임수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합이라는 개념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무토도 예를 들어서 무게합화다. 이 합화가 이게 병화입니다. 정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병화인데 대주위에 비가 오면 태양이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토국수고 여기로 보면은 토국수 이게 정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개수가 없어지고 정제가 없어지고 인성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됐다고 해도 원래 오행의 의미는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십신의 의미는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변화된다면 십신의 이론을 왜 따져요? 그러니까 합의됐다 하더라도 오행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그대로 갖고 있고 다만 그 합에 의한 그 오행의 의미가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우용신을 따질 때 조우용신을 따질 때 반드시 높아지면서 다시 하면요. 여기서 싹이 올라옵니다. 싹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싹이 올라오면은 진토에서 3월에 이제 막 싹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4월에 꽃이 펴요. 꽃이 피니까 그 안에 병화와 경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경금이 들어있는 건 꽃 피는 건 열매를 맺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5월과 미월에 이 미월이 계절을 맺는 계절이에요. 그래갖고 결실 맺는 신금이 있는데 신금이 그리고 씨앗이 돼요. 씨앗은 내년도 파종을 하기 위해서 6개월이고 4개월이고 지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지 위에 태양이 뜬 거고요. 그래서 싹이 올라오기 위해서 하늘에서 비가 오고 그리고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가 차면은 이 따뜻한 기운, 이 병화나 무토, 이 따뜻한 기운이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음권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여기서 물이 차요. 근데 이 물은 간목을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게 얼질 않아야 됩니다. 그 얼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정화예요. 그리고 해에서 물이 가장 땅속을 깊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할 때가 자월이고 다시 싹틀 준비를 하는 게 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입춘이 지나면서 해 기운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땅속이니까 기토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신금인데 이 신금은 우리가 양권에 있을 때도 있고 음권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신금은 어느 달에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유술해자축인 음권에 있을 땐 이게 이 신금이 음권입니다.
그러나 이쪽에 양권에 있을 때 신금은 절대 이게 음권이 아니고 양권에 있어요. 제가 이 신금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좀 더 나중에 풀지만 봐요.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정을 해봅시다. 을묘월에 신축이 일주예요. 그러면 사주를 덤벙스럽게 보면 대빵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을신충이죠. 그러니까 을신충이니까 금금목 재인데 충이니까 이게 재가 파괴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즉 이 신금은 묘월의 신금은 양권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 충이 아닙니다. 이런 사주는 부자사주예요. 그거를 한눈에 읽을 줄 알아요. 이런 사주가 올 때 대뜸 저 사람은 일단 어느 정도 재벌에 가까운 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일신충이라고 해서 충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이유가 신금이 양권의 신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거는 또 달라요. 같은 적이라도 신축인데요. 을해월의 신금 이건 을신충이에요. 이건 제가 파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해월이라는 게 음권이죠. 음권에 있는 신금입니다. 음권에 있는 신금이 이거는 을신충이에요. 이거는 제가 파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주라도 이거는 부자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는 사업을 하면 실패할 우려가 있는 거예요. 대운이 나쁘게 만났을 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신금의 경우에 이게 음권 양권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금금목 요거 정제예요. 그리고 진월에 금입니다. 그러면 금금목 정제죠.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걸 알아야 사주를 보고 한눈에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10년, 100년을 공부하면 뭐예요. 나열식으로만 해갖고 사주를 한눈에 이게 좋은 그걸 읽질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는 이게 정제니까 이론적으로 이 사람은 잘 봐요. 토생금, 금금목, 이 사람은 정제니까 거니 웃기는 소리예요. 그렇게 갖고 백날 사주 못 봅니다. 이 사주는 이 질이 양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양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갑목이라는 게 이 갑은 음권에 있는 건데요. 이건 정제 역할을 못 해요. 아시겠어요? 정제 역할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이라는 게 이게 양권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권에 있을 때는 을목이 떠야 이게 편제래도 을신충이 아닌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배웠기 때문에 사주가 안 맞는다고 그러는 거야. 늘 얘기하지만은요, 사주만큼 정확하게 정답이 있는 학문이 없어요. 이건 정확하게 정답이 있는 거야. 왜 정답이 없어요? 이건 학문이 아닙니다. 이연령 미연령 되면 안 돼요. 학문이 딱 부러지게 있는 거예요. 정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양권에 있을 때는 을신충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게 자기권에 있을 때 양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정제라도 이건 정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예를 들어서 수월의 난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정제예요. 이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수월의 난 신금의 갑목 이게 뜨는 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수월이 바로 뭐예요? 음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아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워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헷갈린다고 생각하는데 내 이론이 틀리나 맞나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봐요. 반드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주역의 원리 자체가 그렇게 해서 64캐를 만든 거예요. 아까 내가 수화기제도 왜 지금 조우용신이라는 것도 수화기제 캐를 가지고 대만학자들이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우용신에서 예를 들어서 사주가 찰 때는 더운 기운이 들어와야 된다. 사주가 더울 땐 찬 기운이 들어와야 된다 할 때 자기권에서만 들어와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확실하게 집어넣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풀립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충이 돼요.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자기권에선 충이 안 되지만 음양이 다르면 반드시 충이 되게끔 돼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정계충 다 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보면 묘월에 난 신금은 을목을 만나는 걸 겁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제야. 이게 정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진월의 이 양권에서는 이 간목이 이게 정제 역할을 안 해. 이게 오히려 충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주를 보고 당신 부자 사주요? 귀사되게 얻어맞아요. 이 사람 사업해서 실패해서 지금 망해서 지금 집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런 걸 한눈에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우용신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억부용신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조우를 대입을 해라 하는데 조우는 여러분들이 사주를 봐서 아까 얘기했처럼 뭐 수나 화나 이렇게 찰 때만 염두에 두세요. 그런데 반드시 자기권에서만 놓아야 된다 하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신을 따질 때 억부용신, 두 번째 조우용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걸 하셔야 돼요. 세 번째 거. 근데 이런 사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 삼합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삼합의 원리를 이용하는데 원래 용신은 천간을 갖고 따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밑에 지지도 다 결합해서 사오미는 화국, 해자축은 수국 다 따지지만은 근데 지지에 한 글자가 용신으로 정해지는 사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지에 용신이 정해지는 사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삼합의 경우예요. 삼합의 원리. 이거는 삼합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좀 교재를 좀 보시면요. 조우용신 나와요. 여기 보면은 175페이지를 보세요. 175페이지에 있는 이가 용신이 정해지는 건데 이건 삼합의 원리예요. 그러면은 자, 다 아시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어요. 다 아시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12지지가 대각선으로 좌우축 묘축 대각선으로 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 자축, 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묘진을 요걸 봄이라고 그래. 계절적으로 이걸 목국이죠. 이렇게 따지는 게 이게 방합이라는 거야. 방위합, 방위를 얘기하는 방합이야. 그래서 요걸 빼고 그냥 방합이라고 그래 우리가 방합. 즉 그리고 목국이고 이게 봄이고 이게 방위류는 동쪽이죠. 그래서 동쪽을 표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인묘진 1, 2, 3월. 그러니까 인묘진이 우리가 이게 목국이고 동쪽이고 봄 안에요. 봄. 사오미가 여름이고 화국이고 그리고 방위는 어디예요? 남쪽이죠. 그 다음에 신유술은 이게 계절적으로는 가을이고 금국이고 그리고 방위류는 서쪽이에요. 해자축이 수국이고 이건 계절적으로 겨울이고요. 그 다음에 방위류는 북쪽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방합이에요. 이걸 방합이라고 그러죠. 방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유라든가 유술이라든가 이렇게 두 글자만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반합이라고 그러죠. 반합도 합이에요. 그냥 한 글자만 있을 때에 비해서 두 개가 있을 때 합의 비율이 그만큼 배가 되는 거예요. 삼합이 만약에 신유술 세 개가 다 있다.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무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주가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다 있을 때는 이 술의 의미가 없어요. 다 합해서 이게 근국이 된 거야. 합이 된 거야. 그래서 삼합을 중요시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근국, 이 사람은 밑바닥이 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근국이에요. 근국인데 그러면 두 개만 있을 때는 그래도 50%의 근국이 하나 있을 때보다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합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방합도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진하고 자가 있다. 이렇게 이게 있는 거와 요거 천양지차예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이건 양토야. 요게 있으면 반수국이 되는 거야. 그 반합을 왜 따져요? 그만큼 수의 기운이 강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자에다가 진이 있다. 사주가 이걸 보세요. 이렇게 있고 술이 있다. 요거는 말 그대로 요 하나예요. 요거는. 근데 요거는 요 수에다가 요 진토가 합해서 반수국이 되니까 뭐야 이게 엄청 강해지는 거예요. 수의 기운이. 자, 그런데 우리가 지장간의 원리도 이거에서 나온 건데 한 달 동안의 기운, 즉 예를 들어서 화는 인부터 시작을 해요. 인부터 시작해서 오가 되면 왕하고 술이 되면 끝나요. 이렇게 따지는 게 이게 삼합이죠. 우리가 인호술 화국이다. 그러니까 인중에 병화가 들어있는 거야. 처음 시작하는 데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해묘미, 해에서 시작을 해서 묘에서 왕하고 미에서 끝나. 이게 해묘미 목국삼합이에요. 그 다음에 사유축, 사에서 꽃이 펴갖고 유에서 결실을 맺어서 씨가 돼갖고 축에서 이제 끝나요.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사유축 금국이죠. 그 다음에 신에서 시작을 해서 물이 땅속에 수에서 왕해가지고 이제 봄이 되면 땅 위로 다 올라가. 이렇게 따지는 게 신자진 수구간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은 해묘미 목국이야. 이렇게 돼 있는 인묘진. 예를 들어서 방위합으로 이게 목국삼합이에요. 인묘진 목국삼합이야. 그러면 사주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 인묘진.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 사람이 인묘진 목국삼합이야. 그러니까 목국토니까 관이 엄청 강한 사주예요. 그런데 이거나 해묘미나 이건 목국방합이고 이거는 목국삼합이야. 그러면 해석을 할 때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합과 삼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사주가 목국 이거나 해석은 똑같이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방합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언제 생성돼서 언제 왕하고 언제 끝나느냐 하는 걸 따진 게 삼합이야. 그러니까 이 삼합이나 이거나 그래서 우리가 방합과 삼합은 동일하게 해석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때 사주에서 자 만약에 목국의 경우에 사주에 묘미가 있고 해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봐. 계묘미. 또 예를 들어서 계해묘. 요렇게 들을 때 이걸 반합이라고 그러죠. 100% 삼합은 아니고 50%의 합이 되어 있는 반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계해인데 미만 있어. 사주가 이렇게 있어. 이건 뭐라고 그래? 묘가 없고 이건 아무런 합도 아니죠. 말 그대로 이건 수구 이건 토야. 즉 가운데 자 가장 중요한 수국의 중심자 자, 목국의 중심자 묘,
그 다음에 화국의 중심자 오, 금국의 중심자 유. 요게 중심자인데 요게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반합도 아니잖아요. 그게 있어야만 반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사주가 예를 들어서 대운에 가서 정묘대운을 만났다고 칩시다. 정묘대운을 만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올해가 경인년이고 내년이 신묘년이 돼. 그죠? 올해가 경인년이고 내년이 신묘년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가 아무것도 아닌 사주가 내년에 신묘년이 오는 순간에는 요 묘가 들어오는 순간에 요 한 해에는 내년 한 해에는 뭐가 돼? 내년 한 해에만 이 사주는 해묘미 완전히 목국 삼합을 이루는 사주가 되는 거죠. 내년 한 해만. 그래서 그게 좋으냐 나쁘냐를 가지고 내년 한 해 신수를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요 하나가 들어와서 이 해묘미가 돼갖고 이게 해묘미가 돼갖고 이 목국이 돼갖고 이 사주가 좋아진다면 용신이 되겠죠. 그렇게 따지는 사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지지를 봐서 삼합의 구성이 어떻게 됐냐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봐요. 일례를 들어서 일례를 들어보면 어떤 사주가 있는데요. 자, 무자, 개해, 응? 그 다음에 만약에 정미, 뭐 또 뭐 정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 뭐 천간에 기가 있다고 칩시다.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정화는 이게 일단은 나쁜 사주예요. 왜 나쁜 사주예요? 한눈에 읽어야죠. 우리가 사주를 볼 때는 요 일간이 난데요. 일간이 난데 사주를 볼 때 뭐야? 어느 달에 태어난 날을 보는 거죠. 그잖아요. 먼저 사주를 볼 때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어느 달에 태어났네부터 보란 말이에요. 어느 달에 태어난. 그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단 일간이 음권이니까 지지를 태어난 달이 뭐예요? 자기권에 태어난 달이 좋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일단 1차적인 구성이 된 사주야. 자기권이 아닌 사주들은 별 볼 일 없어요. 일단 첫째. 그런데 이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정계충이 돼 있거든요. 천간에. 그래서 천간의 의미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여기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사주를 뭐라고 그래 이걸? 관사론잡 사주 아니에요. 수국화, 수국화, 정관, 편관이 섞인 거죠. 관사론잡 사주예요. 자, 그런데 여기 대운을 보자고요. 대운을 보면은 만약에 이게 가정을 해봅시다. 뭐 5대운이라고 치든 뭐 만약에 3대운이라고 친다면 33, 23, 33, 43. 자, 봐요. 그래서 같은 사주라도 남자 여자의 사주의 운명이 전혀 다르죠. 남자 여자의 사주의 운명이 전혀 다르잖아요. 왜 같은 사주인데도 남자 여자 사주의 운명이 다르냐면 대운이 달라져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주가 남자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남자의 경우라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 남자라고 본다면은 무자년이니까 이게 순행이 되니까 대운을 한번 계산해 보죠. 무계 이게 순서적으로 갈 거 아니야. 갑을, 병, 정, 무, 기, 경. 밑에도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사주는 해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뭔지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슨 뭐 축이 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뭐 신이 들었다고 뭐가 들었더니요. 그러면은 여기 33세에서 42세까지를 봐요. 33세에서 42세까지를 보면 이 사람이 정묘대운이죠.
그럼 요 10년 동안은 10년간은 요 묘가 들어오는 순간에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이거는 수고, 이거는 토인데 요게 요 묘가 들어오는 순간에 요 3년 동안 요게 해면이 목국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 사주가 정화인데 수가 왕이에요. 수가 강해. 수국화로 이 정화를 죽이잖아요. 관이 강합니다. 근데 여기 목이 들어오면은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통관을 시키잖아요. 우리가 통관용신에서 봤듯이 통관시킵니다. 그러니까 통관이 되는 순간에 이 사람 운명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초년의 운이 나빴어도 요 10년 동안 이 사람은 기가 막히게 좋은 운을 맞는 거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사람은 요 모가 이 사람의 용신이 돼요. 반드시 묘년이 오면 이 사람은 성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글자가 용신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이런 경우를 지지에서 한 글자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지에서 한 글자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다른 경우를 또 보면요. 여러분들 그 책에 있는 사주를 하나 또 보세요. 거기에 지금 병신, 자, 또 봐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참 요걸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정미일주였어요. 정미일주야. 이 정화가 이 은권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묘가 들어오는 이 정도의 차이도 알아야 돼요. 자, 육식갑자에서 묘가 5개가 있죠. 그럼 한번 해봐요. 계묘, 그 다음에 을묘, 신묘, 기묘, 정묘 이렇게 있죠. 육식갑자에서 지지가 묘가 되는 게 5개씩 있잖아요. 뭐든지. 그러면 계묘, 을묘, 신묘, 기묘, 정묘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이 2개예요. 왜 그럴까요? 이 정화는 을묘나 계묘는 이 천간이 다 양권이죠. 이 신금은 일단 이 사람이 해월에 났으니까 일단 은권으로 우리가 봐준다고 쳐도 이 사주가 신약한 사주죠. 신약한 사주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정묘가 최고 좋죠. 같은 용신이더라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정묘가 1순위고 이게 2순위예요. 그러니까 묘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자기권으로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성공했어요? 학자로서. 바로 이때 정묘대운이 기가 막히게 최고로 왔기 때문에 박사기를 따고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그 용신이 들어와도 천간이 중요하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묘가 들어오면 좋은 건 사실이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더 좋고.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야 나는 용신운이 들어왔는데도 뭐 별거 아니야. 야 나는 이거 뭐 우리 선생님이 용신운이 들어왔다는데도 난 이게 사는 게 그냥 별 볼 일 없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그거는 같은 용신이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어 그래요. 천간이 자기권으로 꼭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책에 있는 예를 하나 더 보면요. 여기 보세요. 병신 한번 좀 불러보실래요? 거기 병신, 무술, 갑진, 그 다음에 경호. 이 사주는 형편없는 사주예요. 간목입니다. 근데 간목인데 잘 보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주를 보고 한눈에 야 이건 별 볼 일 없는 사주다. 왜? 이 사람이 수월에 난 간목인데 진술충이 되어 있는 곳이지만은 간목이 이게 은권이죠. 근데 날 빼놓고 다 뭘로 돼 있어? 다 양권으로. 이 사람은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 주변 여건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 저 별별 없어. 어떤 조직에서 꼭 있어야 될 사람과 저 사람 없어도 돼. 바로 그 차이예요. 우리가 어느 조직에 가서 야 저 사람 능력 있어. 야 저 사람은 참 남들이 이렇게 받들어지는 사람과 저 사람 있어도 별로 인정을 못 받는 거와 인생의 차이는 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은
일간이 간목이니까 우두머리 기질이 있는 거죠. 우두머리 기질이 있어도 우두머리 역할을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이거 다 양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갑경충도 되고 다 그런 건데,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해에 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해 1년 동안 1년에 임자년이 왔다고 칩시다. 임자년이 왔다고 봐. 그럼 이 사람은 갑진일주인데 병신이에요. 그러면 신하고 진을 갖고 있는데 신하고 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합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게 오는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신자진 수국이 되죠. 요 한 해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현상? 목국토 재가 왕한사주죠. 재가 왕한사주인데 일단 인성 요게 들어오는 순간에 이 재가 이게 나쁜 귀신이에요. 나쁜 귀신인데 귀신인 재가 신자진 삼합이 돼서 이게 뭐야? 나를 도와주는 인성이 돼요. 나를 도와주는 인성이 됩니다. 인성이 된과 동시에 이게 희신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나를 도와준과 동시에 희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년이 올 때 요 사람은 아주 좋아요. 근데 얼만큼 더 좋냐? 아주 진짜 성공할 수 있게끔 아주 좋으냐 하는 거는 이 위에 천간이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자년도 우리가 5개가 있죠. 그러면 자년이 자 임자년, 또 해봐요. 임자년, 갑자년, 그 다음에 병자, 무자, 경자가 있어요. 이 5개가 있을 때 다 자년이 오면 이 사람은 용신이에요. 신자진 요게 삼합이 됩니다. 삼합이 돼서 나를 아주 좋게 해주는데 그때 요 3가지는 위에 내가 간목이에요. 간목이니까 이게 다 내 편이죠. 근데 이런 건 와도 물론 나를 받쳐주지만 이런 것들은 나하고 반대편에 있는 내가 음권인데 양권에 있는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큰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용신을 하긴 하지만 용신 역할의 기능이 반감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고 용신을 찾아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용신을 갖다고 좋다. 그래 좋지만은 얼만큼 좋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용신운을 만나는데 좀 잘 될 것 같은데 갔다 와서는 글쎄 작년에 내가 용신운이었는데 별로 신통치 않았어요. 그 이유가 천간이 자기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권에 들어왔을 땐 반드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사주는 형편없는 사주인데요. 그러나 한 해, 요 자년이 왔을 땐 좋은데 같은 값이면 임자나 갑자년이 왔을 때 이 사람은 기가 막히게 용신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60년 동안에 볼 수 있는 사주가 51만 8,400개예요. 지금은 수명이 80년, 90년 되니까 물론 수백만 개로 늘어났어요. 60을 곱할 게 아니니까 80, 100을 곱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아졌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사주가 혹시나 높아지면서 얘기를 하는데 왜 60년 동안 보는 사주로 51만 8,400개라고 그래요? 했죠? 그러니까 60년에다가 1년 12달 12 곱하고 그 다음에 한 달이 30일이니까 31을 곱하고 그 다음에 2시간씩 해서 12시간이니까 11을 곱하고 그걸 곱한 값이 51만 8,400개예요. 근데 60을 곱하지 않고 80이나 90을 곱하면은 그게 기하급수로 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수백만 개인데 만약에 우리가 옛날처럼 60년을 주기로 해서 51만 8,400개에서 진짜 좋은 사주는 5%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사주 막상 까놓고 보면 별 볼일 없어. 그냥 거기서 그래. 다 그렇게 썩 좋은 사주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억 가진 게 잘 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검증해 봐요.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데 실제로 사는 건 커요. 그런 사람도 그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 차이가 바로 용신인이 왔을 때 어떻게 잘 오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신인이 왔을 때 우리가 바로 천간도 자기권으로 들어와지는 용신일 때가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왔을 때 이런 게 왔을 때 안 온 것보단 낫죠. 안 온 것보단 낫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아주 빛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 차이들을 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용신에 대한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를 봐갖고 제일 먼저 용신을 잡을 때 억부 용신을 가지고 일단 보세요. 아, 이 사주가 우선 신강하냐 신약하냐. 그래 놓고 신강 신약을 따진 다음에 조우가 어떠냐. 근데 조우나 이런 거는 부분적으로 정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같이 삼합에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이거는 무조건 용신이 돼야 되는데 삼합이 됐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삼합이 돼갖고 오히려 죽는 사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애를 176페이지를 그대로 들어봐. 이거 실제로 이거 저 물에 빠져 죽은 사주입니다. 제 책에 써 있는 거는 다 실질 검증된 사주만 갖고 한 거예요. 무진, 경신. 자, 무진, 그다음에 경신, 임신, 계묘. 예? 계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운을 한번 봐요. 이 사주는 자, 금생수 수 엄청나게 인성이 강한 신강사주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뭐 한눈에 그냥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수가 많은데 수가 들어오면 큰일 나요. 그런데 어떤 해에 가서 예를 들어서 경자년이 왔다고 봅시다. 예? 경자년이 왔어요. 하여튼 자년에 물에 빠져 죽은 건 확실합니다. 자년에. 그런데 경자년이 왔어요. 그러면 천간이 경금까지 왔어요. 금생수가 되는데 이 자년이 오면 어떻게 되나 봐요. 이 사람은 신하고 진만 갖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1%의 합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가 오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게 신자진 완전히 수국 삼합으로 바뀝니다. 수국 삼합이 되죠. 요 자년이 오는 순간에는 환해에는 그러면 가뜩이나 이 사람은 수가 귀신이에요. 수가 귀신인데 요 경자년이 와갖고 수국 삼합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완전히 이거 죽으란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 자년이 와서 물에 빠져 죽은 사주예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삼합이 됐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합이 돼서 뭐든지 육합도 마찬가지예요. 둘만 합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이 되어서 뭐가 돼야 돼? 반드시 용신이 돼야만 좋은 거예요. 그죠? 용신이 안 되는 건 나쁜 거예요. 반드시 합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은 반합이면 눈에 띄니까 뭐 확실하게 알지만은 반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중심자가 없어요. 없을 때 그 중심자가 왔어요. 그러면 삼합이 됩니다. 그 한 해는 그 한 해에 삼합이 됐을 때 과연 이게 좋으냐 나쁘냐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반드시 아까 봤듯이 용신이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용신이 되는 사주는 삼합이 돼서 용신이 되서 거의 다 100%가 통관 용신이 됩니다. 대부분 통관 용신이 돼요. 그죠? 대부분 통관 용신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용신론에서 통관 용신을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왜 이 사주 보기가 어려우냐면요. 사주 보기가 어려우냐면은 이게 사주가요. 아주 형편없어 보이는데 높은 관직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화다. 병화인데 임진년에 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월은 거의 자기권을 타고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병자일주다. 여기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런 사주들이 이게 보면 수국하고 이게 관살 혼잡이거든요. 거의. 예를 들어서 관살 혼잡이. 그런데 이때 예를 들어서 아니에요. 여기가 병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걸로 보면 이게 상당히 관살 혼잡이거든요. 여기도 또 기수가 들어있고 관살 혼잡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사주들이
검찰총장이 되는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그거는 용신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이게 목이용신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해 대운에 가서 10년 동안 오는 대운에 을묘대운이 오면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히게 좋은 거죠. 인묘 반합에서 인묘진 완전한 목국 삼합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수가 강하고 여기가 병화인데 수가 강해서 이게 관사론점인데 여기에 목이 들어오니까 수생목 목생화 이게 통관용신이 됩니다. 그리고 천간이 자기권으로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관사를 혼잡이고 이게 야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이 장관까지 갔나? 이거 어떻게 실제로 지금 지방자치단체 장인 사람이 이런 사주예요. 유명한 사람이야. 성공해. 왜 그랬을까? 대운이 기가 막히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정확히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원국도 중요하지만은 대운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봤듯이 예를 들어서 남자 사주의 경우에 무자 여기 예를 들어서 개해 만약에 뭐 정미다 별볼 일 없는데요. 아까 남자 같은 경우에 33세에서 43세 여기 정묘대운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여기서 기가 막히게 통관용신이 되니까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용신에서요, 이제 나중에 직업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용신에서 목의 경우는 이게 대부분 학문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그죠? 목이 종이니까. 학문적인 요소. 그러니까 이게 목이니까 학문적으로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나 이 사람이 사업가 사주는 아니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면 이 사람은 안 됩니다. 그죠? 학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사주라도 이게 아까 남자의 경우를 봤는데요. 만약에 이게 여자라고 봅시다. 여자라면 이 사주는 형편없는 사주가 돼요. 왜냐하면 10년 동안의 대운이 모군이 오질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이게 양년이니까 역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임, 신, 5, 15, 임, 신, 경, 기, 무, 정 이렇게 갑니다. 25, 35, 45, 55. 그 다음에 술, 유, 신, 미, 오, 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이게다. 이 사람은 목화가 용신인데 금토로 가잖아요. 금토로. 여길 지나서. 그러면 이렇게 벌써 40살까지 이렇게 되면 여자가 이때 시집을 가고 뭘 해야 되는데 이게 형편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잘못하면은 관이 많아. 관사론잡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시집을 여러 번 가게 되고 잘못하면 화류계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주라도 요거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를. 대운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원리를 좀 알고 있으니까 그 용신을 기초로 해서 일단 분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요. 구체적으로 우리 책에 여러분들을 좀 의미를 정확히 두기 위해서 176페이지에 보면은 용신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하느냐는 실전 예를 좀 이걸 10가지만 갑부터 개까지 실적으로 10가지만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좀 봤겠지만요.